예, 오늘은 이영건의 공개 세미나 2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서 너무 그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특히 그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그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 너무 좋았다. 그 코로나가 자꾸 뇌에 되새겨지더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요번에도 한번 코로나를 한 번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 코로나 대비 특강이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제목은 창밖의 그대 번호를 어떻게 따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유리창을 놔두고 점원 아가씨와 그다음에 커피로 주문하시는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쩌면 이 두 남녀가 만약 눈이 맞았다고 가상을 해보시자고요. 네. 어떻게 번호를 따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한번 그걸 상상해 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부제목은 마스크와 창을 뚫고 잘 사는 법이라는 내용입니다. SNS에요. 만약에 이런 사진이 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요즘 코로나로 아무도 비행기를 못 하는데 아니 이 아가씨는 어떻게 지금 올린 거야? 작년에 찍은 거야? 봤더니 작년에 올린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 어떻게 올린 거지? 하고 봤더니만 이렇게 그 화장실 변기를요. 이렇게 세워놓고요. 이렇게 이제 약간의 합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린 거래요. 옷도 지금 이제 그 공항룩이죠. 옷도. 근데 이거 왜 이런 걸 올렸을까요? 그만큼 너무나 지금 여행을 하고 싶다는 거죠. 여행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SNS에 재밌게 요즘 올리는 게 또 하나의 또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내년도 우리의 그 여름 휴가 모습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바닷가가 아니에요. 집안입니다. 집안에 바닷가 사진을 뒤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그 작은이 아니죠. 바람 불어서 이렇게 물 담아놓을 수 있는 어린이 풀장 같은 거 그거 놓고 이렇게 수박 먹으면서 바닷가 가는 그런 기분을 내고 있는 거죠, 지금. 제발 꿈이지만 진짜로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없어져서 제발 이런 우리가 여름휴가를 가지 않게 되기를 손꼽아 진짜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바캉스가 아니라 이제는 홈캉스라고 하죠. 실제로 이 단어는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당장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이니까 어차피 밖에 못 나가시니까. 캠핑이죠. 캠핑인데 자세히 보시면 아파트 거실이에요. 거실에 이렇게 텐트 쳐놓고 거기서 이제 고기 구워 드시면서 기분 내시는 거죠. 캠핑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도 하다가 지루하면 저 옆에 텔레비 틀어서 텔레비 보고요. 또 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캠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홈핑이라는 단어가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아가씨 참 그 맛있게 드십니다. 맥주 시원하게 아주 맥주 광고를 찍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 또한 이렇게 저희 베란다죠. 아파트 베란다. 지금처럼 3단계니까 밖에 나가면 어디 뭐 가서 지금 카페도 못 앉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베란다 피크닉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물론 이게 웃으면서 슬픈 일인데요. 또 이거를 또 그냥 또 무조건 또 해학적으로 이렇게 좀 풀어나가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산요. 등산은 그래도 최소한 등산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코로나가 심해져도 싶었는데 등산 때문에 이번에 또 감염된 사례가 발생되고 해서 등산도 요즘 되게 좀 이게 저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이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등산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사다리를 갖다 놓고 저 벽에다가는 산 사진 붙여놓고 저렇게 올라가서 기분을 만끽하는 약간은 좀 이건 만들어진 거죠, 진짜로. 좀 약간 어거지스럽긴 하지만 이건 등사다리라고 해야 될까요? 등산이 아니라 이게 웃자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저거는요. 실질적인 거죠, 이거는. 요즘도 실제로 마스크 쓰고 한강변 뛰어다니시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지금 같은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사실 마스크를 쓰고 뛴다는 거 그냥 뛰어도 숨찬데 힘들죠.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어요, 웬만큼요. 저도 한강변을 한 2번 정도 사이클을 탔었는데요. 저도 마스크 한 번도 안 벗고 사이클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실내 우리 체육관 아직 지금은 금지돼 있지만 실내 그 저기 헬스장 가서도 마스크 쓰고 2시간씩 운동을 했었어요. 되더라고요. 하면 되더라고요. 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올여름에 얼마나 걱정했어요. 야, 여름에 그 더워 빠진데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그래, 다 쓰고 다니셨잖아요. 다들 해내셨잖아요. 예, 예. 어쩌면 저희가 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 내성이 생겼다는 건 앞으로 다시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몰려와도 우리 이제 마스크를 쓰고 야외 활동할 수 있는 그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강인해졌습니다, 저희는. 예. 요런 또 환경이 있어요. 요 사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둘이 애인인가? 부부인가? 뭐, 부부가 서로 뭐, 알콩달콩 뭐, 이렇게 마사지 해주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사진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이건 뭐냐면, 실제로 요즘에 유행했던 건데, 1대1 홈 트레이닝입니다. 홈 트레이닝. 그러니까 그 트레이너 선생님을 집으로 부르거나 해서, 여러 명이 있으면 안 되니까, 1대1로, 이렇게 같이 마스크를 쓰고 같이 운동을 하는, 이게 이제 홈트라 그래요. 실제로 이게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그렇지. 예, 네, 자세 좋고. 다섯, 여섯, 예, 운동을 했습니다. 일곱, 그렇지. 그래서 여덟, 목소리가 아홉, 나시죠? 열. 저와 같은 자, 선생님을 모시고 하나 안쪽으로 푹 넣었다가 둘, 약간 더 숙이고. 셋, 그렇지. 그래, 파워건하지. 넷, 저희 자, 집에 이렇게 끊는 건 다섯, 아니고요. 선생님 여섯, 1대1을 할 수 있게 되어 일곱, 가서 이렇게 여덟, 있어요. 아홉.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마저도 지금 3단계가 되면서 금지가 됐습니다. 네, 1대1 홈트도 안 된다. 네, 지금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혼자 제가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혼자 운동도 자세히 보시면은요, 뭔가 쳐다보고 있죠, 지금. 네, 테레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줌트라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분과 저희가 만나 있는 이런 줌으로 지금 강의하는 것처럼 운동도 이제 줌을 쳐다보고 운동을 1대1 혹은 1대4로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네, 누가 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딴전을 못 피잖아요. 그 시간만은 꼭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노리는 거죠. 그걸 때문에 기꺼이 돈을 주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한 이렇게 예, 지금 저 선생님이 계신 남역인데요. 밑에 있는 저 지금 청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청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청주에는 지저분하네. 아이고 참. 이게 보이는 줄은 깜빡했네요. 지저분한데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저기 가갖고 어떻게 자세를 그럴 수가 있어? 보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 명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보면은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각도로 보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걸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이미 이 줌 트레이닝이요, 이미 홈쇼핑에도 떠 있습니다. 예, 홈쇼핑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빨리빨리 이런 걸 진행해서 좋겠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선생님이 제 중고등학교 동창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이렇게 지금 간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 양해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모습은 진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집에 꼭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풍경이죠. 네. 아파트에서 출근하려고 막 뛰쳐나가서 엘리베이터 탔어요. 한참 내려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누가 딱 타세요, 이웃분이. 근데 불싸. 내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네. 그래서 다시 1층까지 갔다가 다시 눌러서 올라와서 와갖고 마스크 쓰고 다시 나가는 경우는 분명히 있으시죠. 네, 저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관 문 앞에다가 마스크를 쪼로리 걸어놓고, 예, 이렇게 하는 또, 예, 지금의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죠. 예, 이제는 마스크가 뭐예요? 외출 허가증이죠. 예, 이거 안 갖고 나가면 10만 원이죠. 예. 또 이런 모습도 있대요. 요즘 멋쟁이들은요, 마스크를 쓰시고 화장을 하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집안에 있는데 왜 혼자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하죠? 그러니까 멋쟁이들은요, 이 마스크도 왜 좀 컬러풀하게 하신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에 어울리는 아이섀도우 이 화장을 하시는 거예요. 멋쟁이들은. 예, 놀랍지 않습니까? 참 사람들은 그 상황에 참 잘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금 마음 짠하지만 우리의 학생들이요, 우리 아이들 진짜로 지금 학교의 진짜 모습은 아니고 좀 이미테이션한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 마스크 쓰고 수업을 받는 것도 부족해서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쳐서 이렇게 서로 저거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수업을 받고 있겠죠. 이거마저도 지금 조기방학에 들어갔죠. 예, 서울 경기는 다 조기방학에 들어가서 지금 그 이제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유리교실. 유리교실.
실제로 유리가 있어서 유리교실이라고도 이해될 수 있지만요. 유리는 잘 깨지죠. 잘 깨지죠. 잘못하면 우리의 아이들의 교실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걱정이 들어요. 교실은 우리의 공교육의 상징이잖아요. 공교육의 상징. 이렇게 혹시라도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심해져서 애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공교육의 필요성이 되게 떨어지게 되죠. 벌써 이제 좀 이제 학부모님들 조금 이제 좀 이제 그 빠르신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야, 이럴 그러잖아. 바에는 그냥 이럴 바에는 온라인으로 그냥 공부하고 선행 수업해서 빨리 조기 졸업하고 저기 뭐죠? 그 검정고시 치면 되니까 빨리 조기 졸업해서 빨리 대학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은요. 대학도 온라인으로 다 강의하거든요. 야,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 뭐로 보내? 지금 여기서도 외국에 있는 대학 보낼 수 있잖아,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실제로.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대학에 미리 지금 준비해서 그걸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과연 공교육이 지금 위태롭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내년도에 되게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유리교실, 어쩌면 유리처럼 좀 위태위태한 공교육이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요. 이제 그 커버 사진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우리 카페에 가시면은요, 예전에는 이게 창까지는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도서관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이제 관공서를 가시든 앞에 창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유리로. 예,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제 유리를 맞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창밖의 그녀를 참 많이, 이제 이게 조용필 노래든가요? 예, 창밖의 그녀. 이제 이 노래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런 풍토가 이제 일상화가 돼버린, 예, 또 계속적으로 또 이런 또 재미있는 일상들이 나오겠죠. 예. 또 이제 카페 내에서요. 이제는 이제 한쪽 방향을 바라보고 대부분 앉으시죠. 가보면 이렇게 앉는 분은 대부분 안 계십니다. 이제는 카페에서. 예. 카페에 아예 앉을 수도 없지만, 예. 그러니까 앉을 수 있었던 시기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앞에서 누가 전화를 하시면은요. 이 남자분은 또 겁도 없이 마스크를 턱 마스크하고 지금 얘기를 하시네요. 이러니까 뒤에서 지금 아가씨가 되게 째려보고 지금 이상 찡그리고 있죠. 근데 잠시 후의 사진입니다. 그냥 아가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거죠. 옛날 습관이 있으니까. 그랬더니만 자기가 좀 전에 그래놓고 이 남자 보세요. 뒤돌아보고 째려보고 있죠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지금? 네,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사실. 또 그리고요. 지하철에서 올라오다가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걸어와요. 그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반대로 돌리면서 이거 이게 눌러주죠. 예, 요거 마스크에 그거를. 예, 이것도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 몸에 나오는 거잖아요. 심지어 실수로 어떤 분이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길거리에 걸어오시면 저희 어떻게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시죠. 피하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피하면서 걸어가시잖아요. 예, 이런 일상들.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몸에 배인 일상들이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아직도 설마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네, 안 계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잠깐 실수하면 잡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실수로 전화를 하시거나, 대화를 하시면 총 맞습니다, 이제는. 무슨 총이요? 눈총. 눈총 맞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대화사절의 시대가 돼버렸죠, 대화사절. 공공장소에선 대화사절. 예, 공공장소에 담배 피지 말라 금연이 아니고요. 공공장소 대화사절의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차라리 줌으로 마스크 벗고 시큰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로 이게 이 언택의 기술이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런 날은 오겠죠. 우리가 멋있게 마스크를 집어 던지는 날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들 믿죠? 예, 분명히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지금 이걸 참아내야죠. 예, 분명히 온다고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반가운 얼굴로 마주보고 식사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오겠죠. 예, 그날이 오면, 야, 제가 이걸 사실 작성하면서도 참 그렇더라고요. 그날이 오면 저 이거 데모할 때 부른 노래인데 이게 코로나 때 불러야 되나? 대학생 때 그 참 좀 우프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정말로 그날이 오면은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저희의 자녀의 머리에 이렇게 차가운 그 온도계 총을 이렇게 겨누는 이런 모습은 이제 없어지고 정말 저희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이마에는 저희 사랑스러운 손길만 오는 이런 날이 분명히 오겠죠? 올 겁니다. 올 거고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 이분들 잊지 말자고요.
지금 하루에 1,000명이 넘게 나와서 이제 우리는 그 숫자만 보고 좀 있지만 제 지인이 실제로 여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인 하는 말씀이 보건소인데 평상시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루에 한 50에서 80명, 많게 100명 정도만 왔었대요. 근데 지금은 200명, 300명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증상자도 자유롭게 무료로 올 수 있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검진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밤 뭐 10시, 11시까지도 하는 데도 있고요. 주말도 나가서 하신답니다. 정말로 이제 힘들고 이게 약간 이건 이미테이션 한 거긴 하지만 진짜로 이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정말 그 자국이 나가지고 이게 반짝고 붙이고 하시는 그거 옛날에 나왔었죠. 뉴스에 나왔었죠. 우리 그날이 그날이 오면이 아니라 그날이 오기 전이라도 이런 우리 영웅이라고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코로나의 은혜. 말이 되나요, 이게? 코로나의 은혜? 예, 저희 마스크가 익숙해지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손도 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 아이들이 병원을 안 가죠. 사실 지금 1년을 살아보시면서 환절기 한 번도 병원 데려가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가든지? 예, 한 이비인후과 정도는 갔었잖아요. 사실 지금이 제일 많이 가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다들 지금 멀쩡하시네. 기침하시는 분 안 계시네, 지금 다들. 예, 그쵸? 예, 예. 어쩌면 이거 사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우리 코로나의 은혜라고 그냥 좋게 생각해 줍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코로나가 없어지고 다시 황사가 몰려와도 미세먼지가 몰려와도 우리는 마스크를 견딜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거, 예, 좀 예, 은혜라고 그냥 웃어 넘겨줍시다. 이제 코로나 얘기 잠깐 접어놓고요. 이제 저의 원래 컨텐츠인 잘 사는 법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잘 사는 제 그 채널 모습이고요. 한번 들어오신 분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소소합니다. 예, 소소하고요. 여러분 그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잘 산다는 거. 잘 산다는 거. 저는 잘 산다고 그러면은요. 그게 떠올라요. 길을 가다가요. 어떤 멋있는 스포츠카 있잖아요. 뭐 람보로 땡땡 뭐 이런 거 차가 쑥 지나갑니다. 근데 그 안에 젊은 친구가 탁 타고 지나가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저놈 XX 아빠 잘 사나 보다. 저 사람이 잘 살 것 같지 않은 거죠. 젊으니까. 저 사람 아빠가 잘 살 것 같은 거죠. 네. 그 말엔 뭐가 숨어 있죠, 지금? 잘 산다는 말은 부자다라는 말이 저 내리 속에는 이미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그거야 어디까지나. 그렇지만 그게 과연 잘 사는 걸까요? 부자가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밑에 사진이 있는데요. 지니의 요술램프죠. 네, 여러분 앞에 그 요술램프에서 뽕 하고 지니가 나왔어요. 자, 주인님이 잘 살 수 있게 제가 2가지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요, 돈입니다. 하나는요,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입니다. 자, 주인님,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자, 나는 돈, 한 분도 안 계시네? 오, 대박. 자, 그러면 나는 건강. 예. 저 포함해서 4분, 5분. 네네네. 되게 와, 대박이다. 둘 다도 계시네, 둘 다. 오, 둘 다. 대박. 둘 다도 계시네요. 그러네요. 대박이십니다, 진짜. 욕심도 많으셔. 근데 전 신기한 게 왜 돈이라고 택하신 분이 안 계시지? 그 신기하네. 예. 그, 건강을 택하신 분들은 혹시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유교적 사회에 살다 보니 돈을 택하면, 마음은 돈인데, 돈을 택하면 싸게 보일까봐, 예, 고상하게 건강을 택하신 거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사실 건강하면 돈이 필요 없을까요? 예. 예. 맞습니다. 돈 필요하죠. 건강하려면 돈 필요합니다. 라면만 먹고 건강해질 수는 없잖아요. 네. 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돈만 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행하죠. 그것만큼 불행한 게 또 없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은 여기에 이제 지니가 이제 그럽니다. 주인님, 제가 하나만 준다고 안 그랬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정답은 사실 2개였거든요. 네. 예.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김필선님 대단하신데? 정답을 다 맞춰 잡고. 대단하신 아이디어야. 저기 IQ를 갖고 계시나 봐요.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돈이든 건강이든 이 2개만 갖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이제 이 질문의 메시지는 이제 다 골고루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리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이 잘 살았다고 합시다. 잘 살았어요. 그럼 잘 사는 걸 어떻게 알까요? 어느 장면에서 잘 사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100살에 죽을 거거든요. 100살 이후에 죽을 겁니다. 저는 백수를 누릴 겁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백수에 죽을 때도요,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죽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노력해서 지금 건강을 가꾸고 있어요. 네. 이게 저의 모습인데, 저의 부고를 듣고, 저의 지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제가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 부고를 듣고 어떤 지인분이, 그 이영건이 지가 잘 산다고 맨날 뻐기더니만 잘 죽었다. 이러면은, 저는 잘 산 게 아니겠죠. 근데, 최근에 제가 정말 좀 약간 감동을 받은 내용이 있어갖고 좀 그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 S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제가 뭐 이건희 회장님을 특별히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는 일본 분이 계시는데, 그분 SNS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자기가 30년 전에 대학생 때, 일본에서 세계 역도 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하죠?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공짜로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갔대요. 그랬는데, 거기서 어떤 한국의 유도단 단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이제 고생한다고 쓰다듬어 주면서 점심을 사줬대요. 근데 그분이 일본어 되게 잘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한국을 좋아하게 됐고, 실제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교환학생을 오셔갖고 저를 만난 거예요. 저랑 같이 지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때 만났던 그 단장님이 이건희 회장님인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글을 올리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이 너무 고맙고 그런 분이라고 감사를 하면서 도쿄에 있는 삼성 본사에 빈소에 가서 문상을 했다고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지인이 많이 만들어지는 나의 부고 소식. 그게 어쩌면 잘 살았다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이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많이 벌어놓은 돈이나 잘 갖고 오는 건강이나 거기에 그거를 잘 이용해서 돈을 잘 써야 되겠죠. 잘 벌어서 잘 써야 되겠죠. 저 혼자 잘 살자고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같이 좋은 영향력 미치면 잘 살다 보면 이렇게 잘 살다는 게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잘 산다면 땡땡이 좋아야 한다. 한번 채팅방에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그냥 딱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도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제가 답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때깔. 잘 샀다 하면 때깔이 좋아야 된다. 예. 낯빛. 때깔이네요. 아우, 김대수님 저런 찌찌뽀. 이거 어떻게 성격? 뒤끝이 좋아야 된다. 성격 좋아야 된다. 예, 좋습니다. 성격 좋아야 된다. 최민선님.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아야 된다. 좋습니다. 예. 이게 전 두 글자를 원했거든요. 비슷합니다. 두 글자를 만들어 보세요. 두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답을 공개를 할게요. 답은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관계요. 관계. 네. 이거 정답은 아니죠. 정답은 아닌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은 분은 우리는 부자라고 합니다. 그분이 잘 산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물론 잘 살 수도 있지만, 돈이 많으신 분은 부자가 맞는 표현이고요. 관계가 좋으신 분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김창옥 교수님이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분의 강의를 듣고 제가 그거를 좀 옮겨서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좀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돈도 있어야 될 거고요. 건강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관계도 좋아야 될 거고요. 네. 즉,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잘 사는 거겠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그렇다면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이 속담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잘 살려면 한 우물을 파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속담은 원래 한우물을 파야 된다는 건 좀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한우물만 파서는 돈만 벌려고 애써도 안 되고 건강하려고 애써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골고루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잘 사는데 스타트 포인트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강의 때 제가 잠깐 보여드린 이 심리학의 5가지 긍정적인 감정, 평생 할 일, 좋은 관계, 의미 있는 삶, 성취감, 이게 5개가 있어야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저는요 거기에 아류작으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잘 산다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 균형 잡힌 삶을 건축물에 비유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기둥이요, 육체적인 건강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기둥이요, 정신적인 건강이요. 몸은 건강한데 정신은 우울증이야, 이러면 안 되겠죠. 네, 불행하겠죠. 세 번째, 시간적인 건강이요. 내가 대기업 임원이라서 연봉 10억이 넘어. 그런데 그래서 나는 맨날 자식들 해외여행 보내주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정작 자기와 같이 놀지는 못해. 주말에 1시간 자식과 놀아줄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잘 사는 거겠습니까? 네, 시간적인 건강도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계적인 건강. 네. 근데요, 이 4가지 기둥, 4가지 있으면 든든하겠죠. 근데 4가지 기둥을 이루려면 반드시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되죠? 기단. 네. 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단이 뭘까요? 그게 재정적인 건강이라는 거죠. 어쩌면 조금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돈부터 벌어라. 잘 살라. 좀 너무 좀 저한가요? 저급한가요? 표현이? 예, 예,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건강, 재정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시간적인 건강, 관계적인 건강, 이 5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잘 살기 위한 독수리 오용제는 이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2021년 1년 동안 이 테마를 가지고 한번 1년 내내 강의를 해볼게요. 한번 제가 아이템을 어디까지 만들어내나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도 계속 한 달에 1~2번씩 제가 이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잘 살려면 또 잡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을 잡아야 될까요? 심을 잡아야 될까요? 우리 산삼 보면 심 봤다 그러죠? 네. 감을 잡아야 될까요? 심을 잡아야 될까요? 자,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한자로 적어봤어요. 느낄 감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심 잡으시겠습니까? 느낄 감자 잡으시겠습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겁니다. 자존감, 자존심. 앞에 2글자는 똑같아요. 자존, 나를 존중하는 거. 네. 그런데 뒤에 글자만 다릅니다. 근데 요거 사실 여러 이제 그 해석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이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계시겠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쉽게 좀 구분한 방법은요, 주어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를 존중하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주길 원해? 자존심은요, 남이 나를 존중해 주길 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요, 남이 나를 존중 안 하고 나한테 욕을 한다거나 말을 비꼬면 화가 나죠. 그렇죠? 근데 자존감은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나를 뭐 비난을 하던 존중해주지 않던 관계없이 나는 온화하죠. 온화하고 그걸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그런 분 계시죠. 제가 사실은 반백년 동안 자존심만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엄청 많이 났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들려드린 거기에 그런 내용 나오죠. 화가 이렇게 치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1도 없이 자존심만 세우고 살았던 그런 건데, 잘 살려면 진짜로 자존심을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저의 사진입니다. 저의 꿈이에요. 제 어릴 때 아까 말씀드린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리틀 야구부 들려고 했다가 엄청 맞았던 그 사건. 네. 근데 이 사진은요, 제가 45세 중국 상하이에서 그 한인 야구 협회에서 첫 상하이 데뷔전을 할 때였습니다. 그 전에 제가 40에 한국에서 이제 직장인 야구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요 대회 나가가지고 제가 처음 이제 데뷔를 하는데, 제가 야구를 되게 잘하는 줄 알고 그 당시 감독님이 저를 1번 타자를 시키더라고요. 1번 타자 역할 아시죠? 나가면 무조건 도루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도루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앞에 슬라이딩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옷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통을 아예 벗었습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저 팬티 속까지 흙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 얼굴 보세요.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죠. 저 때가 여름인데요. 상하이의 여름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예. 전 저 때가 너무 행복해. 제 인생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너무 행복했던 사진이에요, 진짜. 예. 꿈을 이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 나이 돼서까지도 앞으로 향후 반백년을 네? 야구하면 살 수는 없잖아요. 못 먹고 살죠. 그래서 제가 향후에 하고 싶은 일은 이렇게 강사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강의, 예, 이렇게 사람 많이 모아는 강당에서 아까 그거, 예, 독수리 오용제 그거 설명드리면서 이런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저의 이제 인생 이막의 또 꿈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의 버킷리스트 넘버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55세가 되는 날, 저는 저기 오사카에 있는 유명한 동구장입니다. 저 구장을 제 돈으로 빌려서요. 제 나이 또래 50 이상 된 저희 지인들과 함께 야구 시합을 할 거예요. 그게 저의 꿈입니다. 네. 이게 제가 왜 제 버킷리스트 1번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 그 독수리 오용제를 꼭 해내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재정적인 건강. 돈이 있어야 저거 빌리죠. 그쵸? 두 번째, 정신적인 건강. 정신이 젊어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시간이 있어야 일본까지 날아가죠? 예. 그 다음에 관계적인 건강. 야구할 때 몇 명 필요하죠? 최소한 18명이요. 그리고 심판까지 약 20명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20명의 건강한 지인을 만들어 놔야 돼요. 엄청난 관계적인 건강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뭐 이론하는 이론으로 지금 서로 풀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손수 정말로 실행을 해서 증명을 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걸 제가 앞으로 6년 후에 이 모습을 생중계하면서 여러분께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입니다. 근데요, 이 꿈을 제가요, 반백년 동안 잃고 살았잖아요. 너무 심하다. 그냥 한 40년 잃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꿈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저 자신을 사랑하면서부터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봤어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아까 자존감이요. 나 자신을 존중해주는 마음. 예. 그거를 시작하면서 제 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라고 빨간색이 쳐져 있죠. 먼저 나. 예. 내가 착하려고 남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선이 밖으로 향해 있던 걸 나로 한번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나를 찾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사랑하는 게 뭐지? 나는 어떻지? 예. 찾아보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나의 자존감이 올라올 수 있고요. 균형적인 삶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게 바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하고 나서 읽은 책입니다. 예, 강의를 하고 나서도 좀 더 그 언택트에 대한 심리학을 좀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사다가 읽어봤는데 진짜 앞쪽에는 심리학 용어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심리학 박사님 쓴 책이라 그런가 본데 근데 결론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이거 용어 잘못된 거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맞는 표현은 신체적 거리다. 신체적 거리도 이 피지컬 디스턴싱인가요?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예, 신체적 거리를 두는 신체적 거리 두기가 원래 맞는 표현이라는 내용이고 이 작가님이신 정인호 박사님께서는 거기 하나 더 나아가서 거리 두고 소통하자. 거리 두고 소통하기가 맞는 표현이다. 예, 거리를 두고 소통을 하자. 즉 사람은 소통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데 뭉뚱그려서 사회적 거리 두기 이거 자칫 위험하다. 사람들이 마음을 닫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호모 노마드라는 얘기가 있죠. 성을 쌓고 남들 들어오지 마라. 나 혼자 있을래.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칫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지금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가진 것과 가진 행동을 고집을 좀 피우지 마시고 어떻게 좀 몸을 계속 움직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부딪히시면서 앞으로 새로움에 오는 다가오는 모습을 좀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앞으로 생존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분 주장하고 계세요. 생존과 번영의 키다라는 거죠. 열쇠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방식은 안 통한다. 삶의 방식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습관이나 방식을 좀
내려놓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좀 쳐다보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본질적인 일과 삶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결국 나를 쳐다보자는 얘기죠.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뭐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는가. 이거를 찾아야 되는 정말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게 바로 코로나 시대가 아니겠느냐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조차도 결론은 나죠, 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맨 처음 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었죠? 창밖의 그녀, 그녀의 번호를 어떻게 따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말하고 싶었던 이 사랑하는 이성, 창 안의 여성분과 창밖의 남성분, 사랑하는 상대자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내 자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창 안에 가둬둔 나의 자아. 예. 여러분은 이 나의 사랑하는 자아를 어떻게 끌어내시겠어요? 어떻게 번호를 따시고 연애를 거시겠어요? 예.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시간 지나면 코로나 없어질 텐데 창이 거칠 때까지 기다리자 라는 분 혹시 계시나요? 에이, 누가 그러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혹시 오늘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답하시는 분 계시죠? 야, 우리 코로나도 그런데 코로나 잠잠해지면 만나자. 코로나 잠잠해지면 우리 밥 한 끼 먹자. 코로나 지난 다음에 내년이나 가서 그때서야 회식하자. 그때서야 뭐 프로젝트 진행하자. 이런 분 분명히 계시죠. 나도 모르게 그게 지금 입에 배 계시죠. 벌써 1년이나 그 경험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3월 달에 그렇게 했다가 거절받은 친구 1년 내에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연락하면서 또 거절해요. 또 코로나 거치면 만나자는 거죠. 이 창은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코로나 병을 얘기합니다. 예.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코로나의 진정 우리의 나쁜 질병으로 남기는 우리의 그 나쁜 그 병은요, 바로 나중에 하겠다라고 나의 그 소중한 기회를, 나의 인생이, 지금도 인생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거,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목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마스크와 창을 뚫고 잘 살아보자. 마스크와 창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른 방법을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줌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듯이 이렇게 소통을 해 나가면서 좀 잘 살아보려고 애써보자.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이 강의를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기회에 포커싱 하시겠습니까? 리스크에 포커싱을 하시겠습니까? 위험에 포커싱 하시겠습니까? 코로나가 위험하다는 그 위험에 포커싱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거치면 보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기회에 포커싱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가 심하지만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방법을 찾으시죠. 아까 그 홈투 중투처럼요. 예. 코로나 거친 다음에 운동하자 그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트레이닝을 받고 몸을 만들 거야. 예. 어떤 좀 이런 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막연히 기다리시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아까 말씀이죠. 그리고요. 실패가 무서운 걸까요? 멈춤이 무서운 걸까요? 실패가 두려움의 대상일까요? 실패는요, 하면은 반드시 교훈이 쌓이죠. 경험이 쌓이죠. 그 실패가 쌓여야 성공이 오는 거죠. 예. 즉, 실패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시기보다는요, 내가 멈춰 있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많은 성공학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그지글러라는 분이 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쓰러진 건 진 게 아니다. 하지만 쓰러져서 가만히 있는 게 진 거다. 예. 어쩌면 이 코로나는요, 우리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유혹을 던지고 있는 거죠, 지금. 가만히 있어. 예. 가만히 있으라고. 악마의 유혹을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그거를 극복을 하고요. 저의 마지막 진짜 진심을 담아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미래를요, 코로나에 뺏기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멈춰서 있는 내가 두려운 거죠.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될 거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1월달 둘째 주 수요일에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는 끝났지만 그래도 뭐 좀 제가 2번 지금 벌써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강의잖아요. 어쨌든 두 번째긴 하지만 마지막 강의인데 여러분이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좀 이렇게 바라는 바라든지 혹은 이제 좀 요건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혹은 뭐 좋았던 점이라든지 이렇게 좀 한번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총대 매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아니,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핑계 대고서 사람들이, 안 만나고, 이제 요게 조금 위험한 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좀 아, 그쵸, 있어서, 그쵸, 그쵸, 그쵸. 예, 네, 그래서 대안을 조금 더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 지금 우리 이영건 님이 하고 계시는 홈트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운동하고 있다. 네,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나고 있는데 안전하게 만나는 방법 그쵸. 또는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에 본인의 경험담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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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탁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조심해야 될 내용이죠. 잘못하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만나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또 한마디만 저도 예, 좀 예,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1시간 전에 카톡을 받았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 예.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박유진이라고 되게 잘 아는 동생인데 그 코로나 때 우리가 배달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그 배달 기사가 아파트를 산다면 밑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벨을 눌러요. 아, 예. 그럴 때 이분은 그런 캠페인을 하자는 거예요. 바쁘시니까 엘리베이터 앞에다 놓고 내려서 제가 찾아갈게요. 그분은 5분을 벌 수 있대요. 시간을. 그죠? 네네네. 조금만 나가서 그냥 문 열고 조금만 나가면 엘리베이터, 아파트의 경우겠지만, 맞아, 그럴 맞아. 때 아예 얘기할 때 엘리베이터 앞에 내려놓고 가세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는 되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네. 택배도 그렇고, 예. 택배 기사도 이렇게 갖고 올 때, 그러면 내리고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기다리고 그분에게 시간이 돈인데 그런 캠페인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박하고 막 사람 못 만나고 그럴 때 이런 작은 배려와 선행이 또 나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나서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저도 아, 오늘부터 실천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네. 같이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또 강의 중에 한번, 네네. 왜냐하면 강의가 끝나고 뭐 하나라도 작은 걸 실천을 하게 되면 이게 그쵸. 연달아서 다른 것까지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이영음님 강의가 생각이 나서 네네. 그러니까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거 아닐까. 네네. 팁을 좀 드리면서 저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이네. 예, 감사하고요. 예, 제가 조금이라도 말한 단어 하나라도 좀 여러분의 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가 이제 끝나고 저희 또 이제 다음 주에 만나서 또 다시 한번 또 이런 얘기 많이 하겠지만, 예, 그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또 계획을 세우실 때, 예, 또 이제 어떻게 또 저희 또 하나씩 또 저희 또 책 쓰기로 했잖아요. 예, 책 쓰시면서 한번 또 멋있는 한 해 맞이할 수 있도록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